안녕하십니까. 스토리지 북의 필름의 김현경과 마이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딜 보면 되지? 여기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그런가? 네. 좋습니다. 저희가 드디어 유튜브라는 걸 시작해보려고 이렇게 모였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에세이 스토리지 시리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는데 그때 반응이 꽤 괜찮았어요. 그죠? 네, 북토크도 굉장히 많이 와주셨고 네. 그리고 분위기도 꽤나 진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여쭤봐 주시고 해서 즐거웠던 시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저희가 뭐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첫 번째로 이제 모은 게 요 에세이 시리즈. 네, 근데요, 지금까지 15종이 나왔죠? 맞아요. 시리즈 첫 번째부터 한 권 천천히 한 권?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좋습니다. 일단은 제가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얘네가 다 똑같이 생겼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 네, 이제 보면은 요거 이제 여기 자료로 띄울 건데 어떠라고 돼 있고 타이틀 이렇게 돼 있고 비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저자명을 직접 적고 책 제목을 직접 적습니다. 근데 제가 이 아이디어를 좀 내게 된 까닭이 좀 이제 스토리지 북앤필름이 만드는 에세이라면 어떤 책이 되어야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생각을 한 게 스토리지 북앤필름은 독자가 저자가 되고 저자가 독자가 되는 공간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네. 멋있죠? 네, 맞아요, 맞아요. 여하튼 그런 생각을 해서 맞아요. 제가 이 책을 누구나 이제 독자분들이어도 언젠가는 여기에 누구나 자신의 이름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비워놓고 직접 쓰게 만들었습니다. 알아주시는 분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로 가서 떠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되게 좋아해 주신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디자인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 계시죠? 예. 그래서 이거 보면 딱 알고 계시는 분도 꽤나 많으시고 저희가 페어 나갔을 때 네. 그래서 나 이 책 있는데 약간 이렇게 해서 반갑게 만나 주시는 분들도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디자인 선생님께서 이렇게 또 잘 해주셨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낸 책들이 이제 요 내가 책방 주인이 되다니 맞아요. 마이크가 쓴 그리고 짐송님이 쓴 이것도 책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김현경이 쓴 여름밤 비냄새 이렇게 세 권이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 세 권을 4개까지 된 경위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 2018년에 이제 텀블벅이라는 클라우드 펀딩 네. 거기서 이제 동네 책방에서 만난 인생 책전이라는 거를 하신다고 해가지고 이제 저희 책방에 제안 연락이 왔고 메일을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미팅까지 하게 됐었는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별로 참여를 안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막상 저희가 있는 곳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제안 나오다가 그러면 이번 한번 해볼까? 그냥 불현듯 네. 하게 됐고 그리고 동네 책방에서 만난 인생 책전이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뭔가 에세이 책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현듯. 그래서 저희가 성수동에 한 달 동안 팝업을 했었는데 그때 미팅을 하고 나타난 게 개간홀로를 만드시는 짐송 작가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짐송 작가님한테 혹시 원고 써놓은 거 있어? 해가지고 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나 할 수 있어. 나 빨라. 글 쓰는 거 해가지고 짐송 작가님 섭외를 바로 하고 그 다음에 온 사람이 접니다. 현경 작가님이었죠. 그래가지고 현경 작가님한테 혹시 나 그때 우리 곧 진짜 한두 달 안에 책이 한 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할 것 같냐 했더니 원고가 뭐 조금은 있다. 맞아요. 그래서 불가능하진 않다. 가능할 것 같다 해가지고 그렇게 의기투합해가지고 진짜 2달 그죠. 정도? 2달 만에 쓰고 만들고 디자인하고 맞아요. 인쇄하고 다 했죠. 그렇게 나온 게 요 3권의 책이었죠. 어떻게 보면 사고와도 같이 책이 나왔지만
지금 이제 저희 에세이 시리즈 그리고 스토리지 프레스가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많이 도움을 주고 있어요. 현재로 저희 네. 출판에서. 그래서 요 세 권의 책에서 책을 잠깐 조금씩 소개해드리면은 네, 내가 책방 주인이 되다니는 마이크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오랫동안 책방을 운영하면서 써왔던 일기죠. 맞아요. 일기들을 엮은 책이에요. 제일 두껍습니다. 지금까지 중에서도 제일 두꺼운 그냥 책이고. 이 책도 거의 원래 내려고 했었던 책은 아니었으나 어떻게든 나오게 됐고, 이거는 아마 그냥 누군가 일기장을 그냥 본다 생각해 주셔야 제가 판매하면서도 양심이 좀 덜 가치가 같더라고요. 제가 편집할 때 교정을 엄청 많이 해서 그- 괜찮아요. 그게 괜찮아요. 괜찮은 건가요? 아,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일기장과 같은 책이고, 저는 이제 원래는 은행원이었었고, 은행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책방을 하게 되면서 책방의 이야기. 근데 15년, 16년 정도까지가 마지막일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는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그 후의 이야기들을 아직은 만들지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때까지 약간 책방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 짐성 작가님 네, 책은 이제 짐성 작가님이 워낙 글을 잘 쓰시는 작가님인데 약간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그 책을 만들면서 있었던 약간 실수담이 모인 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읽으시면서 되게 그러니까 피식피식. 피식피식 웃으시면서 읽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책을 만들 때 다들 완벽해야 돼 막 이런, 당연히 완벽해야 되지만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완벽하려고 했지만 완벽하지 못한 자의 약간 책 만드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책인가요? 네, 그렇죠. 현경 작가님이 만든 여름밤 비냄새는 네, 이 책은 이제 네. 제가 이전까지는 굉장히 우울한 책들만 만들어왔잖아요. 맞아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이라는 우울증 수기집이나 뭐 폐쇄병동으로 휴가 이런 거 만들다가 이제 여름밤 비냄새라고 처음으로 이제 좀 몽글몽글한 내용을 낸 책이라서 제가 이런 걸 책으로 내도 되나 이런 내용이 또 적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두 여름과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부제고 부제대로 짝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20대 중반쯤에 썼던 거니까 20대 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네, 좋아해 주시는 것 물론 30대 분들도 뭐 이제 옛날 기억을 좀 한번 해본다 이렇게 하시는데 예. 이제 특히나 20대 초반, 초중반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이제 기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판매고가 올라가고, 네, 기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판매고가 좀 낮아지는 네, 지금 많이 떨어졌을 때는 신비로운 책입니다. 네. 예. 특히 이제 제주도에 있는 책방에서 네. 굉장히 반응이 좋은. 맞아요. 특히 이상하게 제주도에 혼자 여행 간 여성분들이 요 책이랑 제 책도 다른 책이 고로시 오롯이 혼자. 혼자 네. 요거 두 개를 많이 사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효자죠. 네. 네. 또 5세 정도. 네. 안 내려고 했지만 내길 너무 잘했다. 그쵸? 네. 현경 작가님도 되게 걱정 많이 하셨잖아요, 이 책 낼 그죠, 때. 그죠. 예. 근데 이 책은 제가 이제 여기 시리즈 중에서 제일 조금 특이한 부분이 이게 별색 일도예요. 별색 일도라는 게 이제 검은색으로 하지 않고 검은색이어야 되는 데다가 파란색 잉크를 주입한 그런 일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책이 또 다 다른 네, 맛이 있었죠? 그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바로 저희 갈 길이 멀기 때문에 한 번 더 계속 얘기를 해보면은 너무 머네요. 네, 네. 이제 저희의 최대 효자 책입니다. 오수영 작가님의 순간을 잡아두는 방법이라는 책이고요. 네. 이 책을 만들게 된 것도 마이크가 이제 제가 이제 오수영이라는 작가를 알게 되었는데 라고까지만 했는데 마이크가 어떻게 하셨죠? 이제 수영 씨 계정, 그러니까 SNS를 이제 팔로우하고 이제 글을 계속 보는데, 되게 한번 엮어서 책을 만들어봐도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수영 씨를 저는 몰랐던 게 그 수영 씨가 에세이를 낸 작가님이었지만 저희 책방에 입고가 안 돼 있었던 터라 저랑 이제 뭐 접점이 없었거든요. 근데
홍명 작가님이 말씀해 주셔서 보는데 너무 좋아서 내부자라고 이제 현경 작가님한테 말씀드렸고 이제 수영 작가님과 이제 만나게 되면서 이 책에 나오게 됐죠. 그죠. 그래서 이제 SNS에 있었던 글들과 또 없는 글들을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엮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책을 왜 어떻게 그렇게까지 좋아해 주시는지 궁금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사주시고 굉장히 감사한 책이에요. 만나주시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을 우리가 기획할 때만 해도 이제 수영 작가님도 되게 의심했어요. 그죠. 원고가 이렇게 적은데 네. 그 책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라는 걸 저희한테 대묻고 이러셨었는데 전 충분히 너무 좋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걸 보시는 분들도 충분히 공감해서 봐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현재 9세까지 네. 우리 지금 오수영 작가님의 순간을 잡아두는 방법이었고요. 네 네. 많이 만나주세요. 선물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책이죠. 네. 네. 이 책도 굉장히 두꺼운데요. 물의 맞아요. 기록입니다. 이 책은 제가 이제 4권까지는 계속 단색으로 하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물 디자인을 해봤어요. 물을 엄청 클로즈업 해가지고 디자인을 한 건데 네. 이제 기획한 얘기를 조금 해주시죠. 그 이제 물의 기록을 같이 한 이제 안윤 작가님은 2015년도에 숙이라는 수필집을 냈었고 안윤 작가님의 글이 너무나도 좋아서 그분의 새로운 작업물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윤 작가님한테 연락을 드렸고 기존에 있었던 수기와 그리고 꽤 많은 원고를 추가해서 물의 기록이라는 책으로 다시 낼 수 있게끔 되었죠. 그래서 안유님의 문장들은 저는 계속 약간 마음속에 남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구매평들 보면 뭔가 저랑 너무나도 똑같이 생각한 분들이 많았어가지고 역시 내길 너무 잘했다 약간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죠. 이 책도 꾸준히 판매가 되고 있어요. 뭔가 폭발적으로 뭔가 판매되는 건 아니지만 또 매월 꾸준히 찾아주시는 책이죠. 그래서 저는 꼭 어떤 분이 저한테 에세이 책을 좀 추천해 주세요 하면은 이 책을 꼭 추천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조금 호흡이 긴 문장들 뭐 이런 책들을 좀 저희가 낸 에세이 중에 읽고 싶으시다면 물의 기록을 한번 읽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물의 기록.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은 나의 따뜻하고 간지러운 이름이라는 책이고요. 한량님께서 쓰셨습니다. 이 책도 꽤 두껍네요. 생각보다. 맞아요. 이 책은 엄마라는 이름에 이르는 시간들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어요. 그것처럼 이제 처음 아이를 갖기 전부터 아이가 나오는 세상에 나오는 맞아요. 그게 맞나요? 세상에 맞아요. 나오는 세상에 나오는 데까지의 이야기를 담은 건데 이 디자인은 이걸 할 때는 좀 제가 특이한 게 아니라 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이제 어떤 디자인을 할까 하다가 여기 보시면 그라데이션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아이가 뱃속에서 엄마의 뭔가 바깥을 보려고 했으면 무슨 색이었을까 했을 때 약간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노란색에서 주황색, 빨간색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했던 점이 그 대사가 따로 이렇게 따옴표에 안 들어갔어요. 하는 말들이. 그래가지고 그 글자 그 부분들을 다 마른 볼드체로 이제 바꿨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에 관심이 없으시더라도 뭔가 내가 엄마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뭐 약간 이런 게 궁금하시거나 그러니까 어머니들께 선물해드려도 좋을 것 같고 맞아요. 친구들 중에 이제 아이가 있는 친구들한테 선물해줘도 좋을 것 같고 그런 책입니다. 나의 따뜻하고 간지러운 한량님이 처음에 책 제목을 얘기했을 때 네. 내가 엄마가 되다니 아 라고 해가지고
절대 용납될 수 없다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다른 이제 미기라는 친구한테 이제 추천받은 제목을 넣어서 만들게 됐죠. 네. 선물하기도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전 이 친구가 사실은 뭐 애기에 대해 별로 생각이 없는 줄 알았는데 네. 이 책을 읽게 되면서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친구였기 때문에 이 책을 읽게 되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를 갖는다라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들 반갑게 만나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백가연 작가님의 내가 있는 곳은 어떤지 물어보고 싶어. 네. 표지가 너무 독특했어요. 그쵸? 저희가 기존에 네. 썼던 책들에 기존에는 계속 비하면? 조용한 표지였다가 맞아요. 제가 이제 고민을 되게 했거든요. 음, 뭐 이게 뭐 제목도 조금 통통 튀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약간 표지가 좀 지금까지와는 달라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라고 하다가 같이 작업하던 임범 작가라고 있거든요. 네. 그분한테 그림 하나만 그려주세요. 제목은 이겁니다. 내용도 안 보내줬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때 이대로 책을 이제 그림을 그려주셔가지고 이제 가영 작가님도 너무 좋아하시고 이제 마이크도 좋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표지를 냈었습니다. 너무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침 또 가영 작가님이 파란색을 제일 좋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잘 맞아 들어간 네. 네, 그 되게 우연이었지만 뭔가 가연 씨도 저희 수강생이었었는데 예전에 이제 기자를 준비하면서 있었던 약간 실패일기를 네네. 내고 그때 그 책을 내고 가연 씨랑 한번 좀 작업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제안을 드렸더니 너무나도 좋아해 주셨고 원고를 정말 또 빨리 준비해 주셔가지고 빠르게 작업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책 맞아요. 같은 경우는. 꽤 그쵸? 빠르게 네. 작업했죠. 그래서 참 감사한 책이죠. 이 책도 지금 3세? 3세. 네, 되게 꾸준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되게 그런 생각했어요. 약간 되게 따뜻한 사람이다. 맞아요. 실제로도 따뜻한 사람이더라고요. 막 정말 저희한테 따뜻한. 장갑 같은 것도 선물해 주시고 맞아요. 또 막 뭐 수건, 꽃 막 맞아요. 이런 것들 선물해 주셔가지고 정말 따뜻한 네. 사람이에요. 그래서 책 제목이랑도 굉장히 가연 작가님이 잘 어울리는 게 아닐까라는 네. 생각도 종종 합니다. 여튼 그 다음 책은 오종길 작가의 겨울을 버티는 방입니다. 맞아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오늘 녹화하는 날, 그쵸? 네, 리커버가 돼가지고 온 건데 겨울을 버티는 방이 왜 생겨났나 요걸 얘기해 드릴게요. 맞아요. 근데 제가 여름밤 비냄새가 너무 잘 팔리니까 맞아요. 이제 좀 친한 작가인 오종길 작가한테 그럼 겨울에 대해서 써봐라. 겨울에 많이 팔리는 책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제 겨울을 버티는 방법? 이러면 순간을 잡아두는 방법이랑 비슷하니까 네. 방?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 안에서 겨울을 이제 버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제가 제목까지 정해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까먹고 있었어요. 오종기 작가는 글을 다 써놓은 거죠. 그래서 언제 하는지 기다리고만 있었는데 제가 이듬해 네. 겨울이나 돼서 야 겨울에 대해서 쓰는 게 어때? 그랬더니 다 써놨대요. 자 그럼 내자 그대로. 네.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2쇄가 드디어 도착을 했는데 맞아요. 이 책은 이제 겨울을 버티는 방이라는 제목과 그런 것처럼 그 방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따뜻했던 순간들 뭔가 이런 사람들을 떠올리는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소설은 아니지만 한 편 한 편이 되게 따뜻하고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약간 부제도 약간 사랑하는 이들에게 네네네. 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원래는 약간 짙은 갈색? 아니 그 베이지? 베이지? 약간 이불 속에 있었다가 이번에는 약간 좀 하얀 눈밭을 걸어가는 사람으로 약간 디자인을 확 바꿔보았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2세가 이제 세상에 나왔으니까 이 겨울날 만나기 아주 좋은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반갑게 만나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 2 작가님 책인가요? 네.
성혁 작가의 책이 먼저 나왔죠? 네. 내가 카페에서 들은 말? 네. 네. 소개해 주세요. 이 책은 말 그대로 그 이제 스타벅스에서 일하는 성혁 작가가 카페에서 들었던 말들에 대해서 좀 이제 생각해보고 곱씹고 뭐 이야기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서비스업으로서 맞아요. 힘든 점들 막 이런 얘기도 있고 이제 그 이야기들에서 비롯된 성혁 작가의 생각들, 이야기들 이런 것들도 이제 녹아 있어서 술술 읽히는 책인 것 같아요. 성혁은 항상 좀 술술 읽히게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표지는 키미 앤 일리의 키미님께서 그려주셨고 맞아요. 그 키미님도 뭔가 원고를 드렸었는데 제목이랑 근데 이렇게 해서 그냥 그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뭔가 커피잔에서 커피는 흘러나오고 그래서 약간 뭔가 진짜 말풍선이 길게 그려졌는데 너무 따뜻하게 너무 잘 담아주신 게 아닌가? 색감 톤도 너무 네. 그래서 표지가 너무 잘 어울리게. 맞아요. 그래서 네. 이게 너무 슬프네요. 오늘도 웃어야 하는 당신에게가 부제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 책들 보시면 요 위에 부제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뭔가 책을 고르실 때 제목과 부제를 한번 같이 보시고 나는 어떤 책이 좀 필요할까 이런 거 한번 엿보셔도 책을 선택하시는데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 다음은 키미 앤 일리의 일리님의 글을 쓰는 일리님의 네. 글이죠. 네. 일리님 글은 일리님은 워낙 이제 글을 쓰는 작가님으로서도 이미 출판사랑도 몇 권의 책을 냈었고 키미엔 1, 2로 해서 또 같이 또 책을 냈었고 하다가 일리님을 저희가 부산 투표였나? 그때 이제 제가 키미엔 1, 2 집에서 좀 신세를 졌었는데 그때 얘기하다가 우리 한번 에세이책 같이 한번 내보면 어떻겠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리님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툭딱툭딱 준비를 했고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날도 있겠지요 점점점 네. 으로. 점점점이 너무 귀여워. 그렇게 해서 책이 나오게 됐어요. 일리님 글은 아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좀 어떤 때는 또 건조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약간 뭔가 해탈한 느낌이 주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또 되게 세속적이고 그래서 그 약간 인간의 약간 다양한 면모를 한 권의 책에서 일리님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나? 약간 되게 피식피식 이 책도 좀 웃게 되는 것 같고 이거 이제 223 작가님이 그려주신 표지로 해가지고 책을 만들게 됐습니다. 왜 키미가 그리지 않았냐라고 여쭤보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미 바로 전작에 키미님의 그림을 받았었기 때문에 이번에 키미님 그림을 하면 너무 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다른 작가님, 223 작가님께 부탁을 드려서 이렇게 표지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도 되게 초록색으로 잘 나오게 네.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소개해 네. 주시죠. 그 다음 책은 이하로 작가의 베르가모 샤워입니다. 작년 11월에 나왔죠? 네, 언리미티드 에디션. 작년 11월. 응. 그때 이거 만드느라고 오종길 작가님께서 편집을 하시고 제가 이제 같이 디자인을 하는데 저희 작업실에 모여서 했거든요. 약간 동아리 같고 재밌더라고요. 끝나고 술 먹고. 아무튼 이 책은 그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하로 작가가 언니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끝내고자 하는 그런 얘기였어요. 라고 들었고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어떤 방향으로 쓰시는지는 들어야 아는 거니까 여튼 그런 거고 베르가모 샤워라는 게 이제 베르가모 향이 난다 뭐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슬픔으로 흠뻑 젖은 나의 베르가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게 원래 베르가못이라는 열매가 있대요. 그 열매는 초록색이에요. 근데 저는 그 연두색? 이런 연두색인데 저는 그것보다는 베르가못이라고 했을 때 약간 좀 짙은 보라색 계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짙은 보라
하면 어떻겠냐, 그라데이션으로 하면 어떻겠냐라고 여쭤봤었을 때 자기도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러셔가지고 이렇게 보라색으로 했는데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언리미티드 에디션 때 보라색으로 가득하게 저희 책방 로고도 보라색깔로 네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근데 약간 좀 막 슬프고 아프고 이런 내용이라 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좀 많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또 분량도 많지가 않아가지고 네. 그 사랑하는 누군가를 어떻게 보면 혼자 이제 마음을 접어가는 과정인 거죠. 그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종영 씨. 네, 이 책은 제가 이제 이분이 너무 재밌다. 이분 너무 내가 독립출판에서 발견한 원석이다 해가지고 작업을 하게 됐는데 김종영님의 삶과 사랑, 사람과 상황입니다. 맞아요. 네. 근데 이거 글씨를 너무 못 쓰신다고 많이들 말해주시는데 네. 하여튼 이 책은 진짜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제가 종영 작가의 글을 읽을 때마다 너무 재밌다라는 말밖에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글이 뭐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갔다가 좀 더 늘어지지 않아도 될 부분에 늘어져 있다가 갑자기 또 속도감이 생겼다가 막 이렇게 되게 사람을 홀리는 재주가 있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랑 시리즈를 해보자고 말씀드렸고 이제 일까지 빼가시면서 글을 쓰셨죠. 그래서 이제 제가 표지에다가 이제 삶과 사랑, 사람과 상황 이렇게 약간 그래피티 느낌으로 좀 디자인을 해봤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처음에 진짜 그래피티 글자 그래피티 그걸로 했었잖아요. 제가. 맞아요. 그걸로 했다가 둘 중에 뭐가 낫냐고 했는데 약간 젊은이들이 네. 그림을 좋아하더라고요. 압도적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투표까지 올렸는데 그림이 압도적이어가지고 그림으로 하게 됐고 여튼 그림도 귀여운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그렸지만 네. 또 기존의 디자인과는 또 굉장히 많이 또 달랐던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네. 완전 그냥 흰색에다가 이거만 넣은 거라 가지고 완전 다르죠. 그래서 뭔가 이제 저는 사실 막 인지를 못했었는데 마치 이제 제목만 보면 막 입문서 같다고 해주신 분이 많아가지고 근데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재미있게 에세이 한 편을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삶과 맞아요. 사랑, 사람과 상황 정영 작가님 책 꼭 만나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좀 가끔 웃음이 필요할 때 있잖아요. 맞아. 약간 에세이는 읽고 싶은데 술술 읽히고 재밌고 막 이런 게 아니면은 읽기 싫어. 맞아요. 이런 상황일 때 읽으면은 저는 진짜 좋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읽어주세요. 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끝이 다가오는데 맞아요. 이게 로로 작가님의 몸이 기억하는 말들입니다. 이거는 트라우마에 관련된 것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목이 네. 그래서 제목이 몸이 기억하는 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쓰게 되셨는지. 로로님도 또 저희 수강생인데 네. 공교롭게 저희 수강생들 좀 많이 저희랑 같이 냈는데 이제 로로 작가님도 사진을 기반으로 작업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또 그 사진집에 글이 꽤 있는 책을 많이 내셨는데 로로님 글이 되게 슬픈 거예요. 그 일소된 세계라던가 그 전에 낸 책들을 보면 그래서 뭔가 그냥 글로만 된 책을 한번 우리랑 내봐도 너무 좋겠다. 온전히 글만 담긴. 그래서 로로 작가님께 연락을 드렸는데 로로 작가님께서 또 흔쾌히 승낙해 주셨고 주로 된 이야기는 트라우마지만 사실 그거에 관련되어 있지 않은 이야기도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조금 우울감이 깔려 있고 로로님께서 이거를 원고를 주셨을 때 이걸로 약간 나의 고통을 좀 끝내고 싶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원고를 좀 정리해서 보내주셨었는데
그만큼 약간 책을 읽을 때 조금 힘들었던 마음이 들긴 했던 것 같아요. 그걸 글로 제가 전달을 받으니까. 근데 그래도 내가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되죠. 표지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초록 색깔로 되어 있는 거와 약간 흑백 네. 두 가지로 잡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로로 작가님 사진을 한 열 몇 컷, 10컷 정도. 10컷 정도 주셨는데 그 중에 표지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한 개는 흑백, 한 개는 이 초록 색깔, 이 둘 중에 고르지 못해서 둘 다네. 맞아요. 500분은 이 책, 500분은 흑백 네. 이렇게 나왔죠. 근데 정말 신기하게 골고루 나갔어요. 뭔가 한 권이 압도적으로 나간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 올해 3월 달에 나왔죠? 5월 달이었나? 5월. 아 3월이네요. 3월이에요? 종영 씨 책이 아, 이게 우리가 반대예요. 5월이네요. 네. 로로님 책 나오고 종영 씨 책 나왔군요. 네, 3월 달. 올해 저희가 4권 낸 거예요. 그렇죠. 나올 것도 한 5권까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로로님 책과 종영 씨 책. 네. 그리고 사과를 고르는 마음. 네. 본보님의 사과를 고른 마음이라 책이 진짜 영롱하죠. 약간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디자인을 똑같은 포맷으로만 하는데도 계속 새로운 걸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거에 따라 되게 달라요. 그림도 그림에 따라 다르고, 네. 네, 사진도 사진 어떤 사진 넣느냐에 따라 맞아. 다르니까. 그림이랑 여기 컬러 배치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너무 다른 책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사과를 고르는 마음이라는 책 표제작을 읽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원래는 이 사과를 나 말고 다른 가족들이 맛있는 거 예쁜 거 먹기 위해서 흠집난 거 먼저 먹는데 나를 위한 사과를 고르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이야기를 좀 이제 길게 써주신 건데 그걸 생각하면서 사과를 그리고 싶은데 어떤 사과를 그려야 할까 이렇게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한국화 수묵화로 한번 그리면은 어떨까 해서 김현빈 작가님께 이제 한국화 수묵화로 사과를 그려주세요 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그려온 것들과 좀 다른 느낌으로 근데 되게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어떠신가요? 저도 너무 만족했어요. 네. 색감도 되게 오묘하고 사과라는 그림을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도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고 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이런 기법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되게 더 표지와 제목과 잘 어울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내용적으로는 그 할머니와 있었던 일들도 많고 가족들 뭔가 따뜻한 이야기들 물론 약간 힘들었던 이야기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마음이 꽤나 따뜻해지는 맞아요. 내용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 되게 아낍니다. 저희 올해 하반기에 첫 책이었죠. 네. 저희가 지금 하반기에 굉장히 책을 많이 내고 있어가지고 근데 그 시작을 알린 김보은 작가님의 사과를 고르는 마음이었습니다. 저희가 이게 9월에 나왔죠? 아마도. 딱 추석? 네, 9월. 그렇죠. 네, 9월 12일 날 네. 나왔는데 현재도 발행하고 저희가 지금 매월 베스트셀러를 공개하잖아요. 근데 9월, 10월, 11월, 9월, 10월 모두 다 약간 좋은 반응이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더 그 반응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보은 작가님의 사과를 고르는 마음도 만나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는 마지막인데요. 손현영 작가님의 멋있게 좀 살자 우리입니다. 멋있게 좀 살자 우리.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손현영 작가님께서 그 레터를 보내주시는데 그 레터 구독자들에게 보냈던 것 중에서 좀 약간 이런 내용을 추려서 저희와 책을 만들게 된 거고
기존에 이제 그렇게 레터로 엮었던 거는 미우나 고우나 내 인생이 맞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내셨죠. 네. 현영 작가님이. 그 책을 조금 재밌게 읽으셨거나 현영 작가님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위로의 메시지도 사실은 있었지만 네. 실제로 현영 작가님이 위로하는 글의 방식은 되게 다른 작가님과는 좀 달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뭐라고 되지? 오그라들지 않고 담백하게 표현하시는 게 너무 매력이 있어가지고 현영 작가님과 또 이 책이 10월 달에 나오게 됐죠. 그래서 표지는 어떻게 또 작업을 하셨을까요? 표지는 그냥 제목을 처음 들었을 때 막 뭔가 폭죽 터지고 막 아니면은 막 미러볼 같은 것들 막 이런 반짝이는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폭죽 이미지를 봤는데 이 이미지가 약간 좀 따뜻하면서도 색감이 따뜻하면서도 좀 이렇게 멋있고 이런 느낌이라 가지고 정했습니다.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희가 만든 표지 중에 가장 화려하지 않았나? 네, 화려하게 가장 화려하죠. 네. 그래서 지금 올해는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아 작가님과의 냈던 책, 그리고 이어서 올해 에세이 시리즈의 마지막 이보람 대표님의 책방지기 혼잣말, 네. 그것까지가 곧 나올 것 같고요. 그 책은 이제 텀블벅 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저희 시리즈를 다 모으셨다면 그 책을 한번 또 후원해줘도 좋지 네. 않을까? 되게 감사하게도 스토리지에서 낸 책들은 그냥 믿고 본다라고 해주신 분들 꽤 많고, 네. 그리고 모으신다고 하신 분도 진짜 많아가지고 그걸 들을 때마다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뭔가 아무튼 시리즈처럼 네. 저희도 저희의 시리즈들을 또 모아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근데 저희 시리즈가 되게 다 특색이 있어요, 그죠? 맞아요. 그냥 막 예를 들어서 어떤 이렇게 결을 가졌다기보다는 각자의 매력이 막 엄청 도드라지는 그런 내용들이라 가지고 저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할 때 너무 재밌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막 보람 씨 책 같은 경우 이제 막 보람 씨 약간 캐릭터처럼 네. 책방지기의 캐릭터가 나와가지고 하는 것처럼 또 꾸려주셨는데 네. 그 책도 또 나중에 나오면 또 소개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럽시다. 네. 그러면은 오늘 저희 첫 녹화인데요. 네.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에세이 시리즈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방촌 오시면 저희 책방들도 많이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유튜브는 이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뭔가 좀 꾸준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독립출판의 세상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좀 이야기도 나누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댓글이나 아니면 궁금하신 점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뭔가를 만들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재미있게 꾸려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많이 피곤하시진 않으시죠? 네네네. 네네네네. 이 추운 날. 네. 그러면은 저희 스토리지 브이필름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